이 노선이 스치기만 해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강남역에서 판교로 내려와서 광교 호매실 구간까지 추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노선 중에서도 호매실과 화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이렇게 지하철이 없는데 생기는 곳이 교통 호재발, 집값이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분당선으로 호재를 받고 있는 지역, 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 호재를 받을 지역과 아파트까지 모두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강남을 통과하는 지하철 라인이죠.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핵심 업무지구인 테헤란로를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 압구정 신사, 고속터미널 양재를 통과하는 지하철 3호선도 대표적인 강남을 통과하는 지하철이죠.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강남을 통과하고 황금라인인 지하철 9호선 강남 통과, 수원 분당에서 오는 수인 분당선도 강남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 지하철 중에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눈치채셨을까요? 이 노선이 스치기만 해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딜까요? 맞습니다. 신분당선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분당선으로 호재를 받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면서 호재를 받을 지역과 아파트까지 모두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신분당선을 보면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강남에서도 핵심 업무지구인 신논현, 강남역, 양재를 통과하고요. 최근에 신사역까지 연장이 됐죠. 강남 오브 강남, 강남대로를 통과하는 게 이 신분당선입니다. 강남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판교에서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으로 환승 없이 13분 걸리고요. 분당에서 강남역까지 소요시간 16분, 엄청 빠르죠. 수지 강남역 25분, 광교에서도 30분이면 강남에 도착합니다. 과거에 이 신분당선이 없었을 때의 수원, 분당, 판교랑 지금이랑 집값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비교해볼 필요도 없겠죠. 지금 판교 집값을 보면 판교역 주변으로 30평대가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25억대 하고요. 붙들마을 7단지 18억대, 붙들마을 8단지 40평이 21억대입니다. 판교 자체가 업무지구인 것도 있지만 신분당선으로 인한 강남 접근성이 또 한몫을 하는 거죠. 신분당선 호재를 제대로 받은 분당 정자역 같은 경우에 30평대 아파트가 상록마을 3단지 15억대 하고요. 주상복합으로는 동양 정자파라곤 13억대, 아이파크 17억대를 합니다. 신분당선빨이 확실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지도에서 보면은 강남이랑 판교랑은 신분당선이 꺾어지는 거 없이 일자로 쭉 가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더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분당에서 판교 오는 쪽도 비슷한 모양이고요. 수지 쪽과 광교 쪽 집값을 봐도 수지 성복역 쪽으로 롯데캐슬 11억대 하고요. 롯데캐슬 파크나인은 10억대 합니다. 광교 쪽도 14억대. 경기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곳들이 강남과 신분당선으로 직결되는 이 광교, 수지, 분당, 판교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교에서 끝나지 않고 연장이 됩니다. 임박했어요. 설명드려볼게요. 아실 사이트 들어왔고요. 우측 메뉴 중에 교통망 클릭하시고 신분당선 연장은 아직 착공 전이니까 준공 예정, 착공 예정, 교통망 발표까지 끄고 예비 타당성 통과 메뉴만 클릭하고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내에 몇 개 지하철 노선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분당선이죠. 강남역에서 판교로 내려와서 분당, 정자동, 수지, 광교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이 광교 호매실 구간까지 추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광교까지 다니는 신분당선이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화서역, 호매실역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특히 화서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원 스타필드 개장으로 난리가 났었죠. 연장 노선 중에서도 호매실과 화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호매실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가는 지하철이 아예 없잖아요. 이렇게 지하철이 없는데 생기는 곳이 교통 호재발, 지하철이 생김으로 인하여 집값이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1호선이 다니긴 했는데 교통이 좀 불편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존 1호선 화서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려면 환승을 2번 해야 되고 소요시간 1시간이 걸립니다.
강남으로 출퇴근은 거의 힘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화서에서 광교까지 몇 정거장 안 되죠. 플러스 30분 정도면 강남역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1호선 하나만 있던 화서역 입장에서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건데, 그게 강남으로 직결 연결되는 신분당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낮 시간인데 화서역 주변 아파트들 168명, 32명, 140명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화서역 주변 아파트 필터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매매를 보는 거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클릭하겠습니다. 평형대는 국민 평형인 30평대를 볼 거고요.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수가 너무 적은 아파트를 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세대수 조절을 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은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들이 나오는데요. 투자 아파트 자체를 분석하고 투자 금액을 계산하고 제 의견까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강 이상 하는 강의를 들어야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투자 공부하는 거에 돈을 아끼면 안 되겠죠?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의 커리큘럼만 무려 12챕터에 전체 강의는 29강이고요. 최근의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강남 연결 지하철 교통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 내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 임장 갔을 때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볼 수 있는 임장 방법. 매매 전세 갭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죠?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팅 방법이 다릅니다. 임장 가서 집을 잘 살펴보면 계약 전에 내가 실제로 아낄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6챕터는 좀 특별한 건데, 공인중개사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깎는 방법, 집값을 깎는 방법, 제일 중요한 중개사님에게 급매물을 내가 소개받는 방법도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알아냈습니다. 가격 흥정에 성공하는 저만의 노하우, 좋은 가격에 가장 빠르게 파는 방법까지, 투자 중에 역전세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방향성까지도 강의에 담았습니다.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커리큘럼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